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3대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이 3대 개혁을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개혁의 방향은 답게 하자입니다. 검찰을 검찰답게, 사법부를 사법부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요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됩니다.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정치질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던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 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 진영 국민의 수건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더하여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짜 검찰개혁을 위한 논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정립시키려면 기득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체제로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사퇴냐 탄핵이냐 양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예산, 행정권을 장악해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 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셋째,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첫 단추 역시 기득권 포기입니다. 응원봉 국민은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 세력이 떵떵거리고 사는 현 정치체를 뜯어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기득권 해소는커녕 기득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당 부활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인구 편차 때문에 위헌이 분명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둘 참입니까?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내란당 후보들이 뽑힐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산소 호흡기를 대주는 셈입니다. 지구당까지 부활시킨다면 내란 세력에게 산소 호흡기에 더하여 영양제 링거를 꽂아주는 꼴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개혁 진보정당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급한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해야 하느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같이 추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개혁은 늘 지금이 적기입니다. 국민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을 역대 가장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검찰, 사법, 정치 3대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높았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복하여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간다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개혁, 진짜 개혁을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광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지난 주말부터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개혁 파도타기에 닻을 올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사 앞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주의의 성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열망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광장에서 정치개혁의 노를 함께 졌던 민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원탁에 모여 약속했던 뜨거운 결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 맹세를 잊고 촛불혁명 이후와 마찬가지로 기득권 행보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큰 불행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 줌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의를 잃고 광장의 시민을 배반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가 아닙니다. 광장연대의 기본 토대인 정치개혁 약속을 외면하고 지방의회 몇 석 더 차지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의 본선인 민주당에게 그렇게 우선 가치입니까? 다시 민주당다운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 땀 한 땀 끌어올린 그 피땀 어린 역사를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검찰, 사법, 자본 권력의 기득권에는 엄중한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의 작은 기득권 하나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은 개혁의 깃발을 스스로 꺾는 배신행위입니다. 정치개혁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마찬가지로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돌파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란 분당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한가한 변명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개혁진보 4당과 광장의 시민들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분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이 길에 민주당의 자리는 여전히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19일 정개특위가 열립니다.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논의하고 의결하십시오. 정치개혁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내란 세력을 휩쓸 것인지, 내란 세력과 손잡고 그 파도에 함께 휩쓸릴 것인지는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광장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재판, 내란 가담 장성들의 재판이 이번 주 법정을 잇따라 달굽니다. 가장 먼저 법정문이 열리는 사건은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 사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곽종근, 문상호, 여인영, 이진우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민간법정에서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실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이른바 김건희의 금거북이 등 매관 매죽 사건의 첫 재판을 엽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내란 후 15개월이 지났지만 윤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내란 재판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땅에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작게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국정농단 내란 국사범들을 징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인물난으로 후보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노년층을 비롯하여 전 세대, 전 지역에서 모두 열세, 정치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버티고 있고, 정당의 기강을 일갈하며 기세등등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돌연 사퇴하더니 엊그제는 또 전권을 받았다며 복귀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입니다. 혁신선대위를 앞세우며 버티는 오세훈 시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혁신이라는 단어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구태 명태균 게이트부터 해결하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과 다른 세력인 척하지만 눈 내리는 서천시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윤석열에게 절하던 그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앞에서도 입국닷했던 윤석열의 황태자, 주물 윤석열의 종물에 불과했던 자가 이제 와서 윤석열의 계엄에 맞섰다고 앙앙블락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올 뿐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몇몇 국민의힘 인사들이 곧 망할 것 같은 장동혁 대표와 선을 긋는 척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자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잔 가지들끼리 시끄럽게 부딪혀봤자 역시 그들은 같은 뿌리, 같은 나무일 뿐입니다. 가지만 쳐내서는 안 됩니다. 뿌리까지 파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는 6월 선거에서 국힘의 내란 동조 세력의 뿌리까지 철저히 파내주십시오. 국힘제를 향해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인 윤호중 당시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2022년 3월 20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입니다. 같은 해 3월 30일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면 과제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부터 서두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 그리고 빛의 광장에서 함께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당시 윤호중 위원장은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내 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그 공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다르다면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라는 사실이 바뀌었을 뿐. 책임 정치 실현하십시오.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신 잊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과의 적대적 공생입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일당 독점 폐해가 심한 만큼 선거제 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는 지방의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입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천막농성 8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 산하 빛의 혁명 시민본부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에게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만으로 안 된다. 시간 없다 핑계 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하라. 감사합니다. 정책위원장 김준영입니다. 불법 침략의 공범이 되라는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이 벌써 2주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명분도 목표도 출구도 없는 미궁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21세기 최악의 학살 범죄자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외교를 기습적 침략을 위한 기만술로 전락시키고 협상 도중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재미삼아 더 때릴 수도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마음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미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은 하늘로부터 죽음과 파괴를 비처럼 퍼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쟁의 광기에 온 세계가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장에서 참전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어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니터로 공중전을 치를 테니 정작 위험한 부담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의 이동과 주일미군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와 제31 해병원정대 등 5,000명의 중동행은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다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국제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역시 침략전쟁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 지역의 불법전쟁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위반입니다.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이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불법 전쟁에 희생을 떠넘기는 트럼프식 하청 동맹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는 그의 의도대로 전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 이면에는 유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고 하르그 폭격의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유가가 올라갈수록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라 석유회사에 큰 이익이 된다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름값이 폭등하며 민심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끝내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하는 미국 요구에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냉철하게 행동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십시오. 미국이 계속 압박할 경우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논의하는 방향을 다른 나라와 모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쟁 중단 모두를 위해 빠를수록 좋습니다. 평화가 온다는 믿음이 없다면 세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파병의 저울질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를 위한 냉철한 선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병만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